안녕하세요. 김태현 노래TV입니다. MB 뉴스파이터에서 가을 알림 명품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두 명의 대한민국 트로트 가수를 선정했는데요. 한 명은 모든 순위를 점령하고 있는 임영웅 가수이고 또 한 명은 꽃구경 신곡을 발표한 아기호랑이 김태현입니다. 과연 뉴스파이터에서는 태연 양을 어떻게 평가하고 조명했는지 직접 뉴스를 보시죠. 가을이 언제 올까 하는데 요즘 진짜 완연한 가을이 됐어요. 그래서일까 요즘 같은 날씨에 딱 어울리는 그런 노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흔히들 가을은 발라드의 계절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가을을 적시는 명품 목소리를 가진 두 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주인공 임영웅 씨인데요. 노래를 진짜 이런 날씨에 정말 와닿는 그런 노래를 내놓은 신동이 있어요. 그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처럼 살지 마라 예쁘게만 살아라 잔소리라 생각했는데 평생 내 편 우리 엄마 두 손 꼭 잡고 야, 김태연 양 오랜만에 시청자 여러분께 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제 스페셜 앨범을 냈어요. 소리 꽃 사장이라는 네. 그걸 냈는데요. 소리꽃 내장 사장을 네. 냈는데 이 속에 있는 노래예요. 꽃구경 지금 방금 들으신 노래인데 네. 아니 이게 9살의 감성인가? 어떤 호소력이 보통이 아니죠. 아하. 그런데 저는 이게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뭘까요? 이 앨범을 내게 된, 이 꽃구경이라는 노래를 내게 된 취지가 자녀분들의 마음을 울리고 싶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노래가 노새에 가는 어머니를 바라보는 그 심정을 담았다 그래요. 말하자면 우리 모두 어머님이 늘 젊은 거 아니니까 효도합시다 이런 메시지를 담았다는 건데 네. 어떻게 9살 이 소녀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게 네. 놀랍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감성, 이 목소리, 이 가창력 정말 대단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저도 아직 노쇠져가는 부모님의 심정을 알 길이 없는데 이제 9살 김태연 양이 진짜 알 수 있을까요? 양윤선 평론가님. 저도 앵커님이랑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만 9세의 어린 친구가 이렇게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그야말로 국민 효도송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김태현 양의 아버지가 네. 42살의 좀 많은 나이에 귀한 누뚱이 딸을 얻은 거라고 그래요? 해요. 사실 요즘으로 생각하면 42살이 그렇게 늦은 건 아니다 싶은데 당시에는 뭐 그랬다고 합니다. 네. 김태현 양이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가 좀 너무 나이가 많은 것 같다 해서 좀 싫은 감정이 들었다고 해요. 네. 그렇지만 아버지가 자기 어린 시절에 캠코더를 가지고 다니면서 순간순간을 기록해서 얼마나 딸이 이뻤겠습니까? 맞아요. 그 아빠에 대한 고마운 마음, 또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도 제 마음을 잘 알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걸 보니까 네. 이 곡도 정말 대박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양윤선 평론가님 말씀처럼 이 노래가 국민 효도송 벌써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남녀노소에게 다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김태연 양, 뭐 아기 호랑이란 이 애칭도 있습니다만 정말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노래를 하면서 탁월한 표현력이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그 무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절 오히려 일도
진짜 다시 봐도 표현력이 탁월합니다. 나이에 진짜 걸맞지 않게요. 그런데 홍종선 기자님, 사실 김태현 양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주변 분들이 이제 걱정하는 대목 중에 하나가 어릴 때부터 경연 프로그램에 많이 나가게 되면 상처도 받지 않을까? 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경연 프로그램이라는 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제 텔레비전 경연 이전에도 판소리와 민요를 즐겨서 여러 대회에 나가서 상도 많이 받고 미국 카네기홀 어른 가수도 서기 힘든 무대까지 오른 그런 태연 양이다 보니까 또 천재 소리도 들었어요. 네. 아유 천재라니 부담스러워요. 물론 태연 양이 속이 깊기도 하지만 네. 사실은 이 팬들의 또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데뷔한 가수에게는요. 네. 그런데 이 팬들이 이번에 신곡 나왔다고 축하의 어떤 선물을 했는데 어떤 거냐면 일단 지금 태연 양이 홍보대사를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전북 어딜까요? 부안 정읍 이곳이랑 아. 또 태연 양의 어머니의 고향이 순창인데 네. 여기에다가 현수막도 설치하고 버스에다가 축하한다고 신곡 나왔다고 야. 광고도 선물을 했는데 흔히 이제 그 아이돌 팬들이 이 수도권 지역에다가 버스에다 광고도 하고 맞아요. 커다란 대형 건물 전광판에도 네. 뭐 생일 축하합니다 하는데 이렇게 지역에다가 이런 네. 것도 선물하다 보니까 자랑스러운 어떤 정읍과 부안의 딸로 위상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전북의 자랑이네요, 그야말로. 그런데 김유진 아나운서, 사실 앞서 뭐 효도성, 이 효심 얘기도 했지만 올곧게 자랐다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이유가 효심만 있는 거 아니라면서요, 또. 맞습니다. 김태현 양의 경우에는 6살 때부터 명창 박정아 님에게 소리를 배웠다고 하는데 이 박정아 명창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 4기 판정을 받은 사실이 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사기도 그랬군요.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네. 암을 선고받기 전에 김태현 양이 먼저 알아봤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박정아 명창이 어느 날 수업 준비를 하다가 체한 것 같아서 손을 땄대요. 네. 그런데 김태현 양이 선생님이 레슨 시간인데도 못 일어나시니까 빨리 병원에 가시라 이렇게 재촉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병원을 찾았더니 병을 발견하게 됐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당시에는 이 어린 마음이 얼마나, 이러다 선생님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얼마나 걱정됐을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태연 양이 이 박정아 명창 본인의 선생님이 아프다는 이제 얘기를 듣고 엄청나게 많이 울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 인간 항암제가 되드려야겠다 이런 아이고. 결심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박정아 명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태연이는 정말 인간 항암제다. 아하. 그리고 정말 전화도 자주 하고 자주 찾아뵙다고 세상에. 하는데 저는 진짜 놀랐어요. 태연 양 최근에 가끔 노래 부르는 거 말고 CF에 나와요. 아하. 근데 그 CF 촬영에서 받은 그 돈을 박정아 명창의 치료비로 어머 세상에. 드렸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태연 양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선생님은 엄마보다 감사하고 소중한 존재다. 네. 꼭 나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참 어른보다 속 깊은 태연 양 또 앞길, 또 꽃길만 걷길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